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번 카드 분들 상대방분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이 어떤지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카드 뜬 거 봤을 때요.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완전히 빠져있다. 엄청나게 끌리고 있다. 근데 그만큼 힘들어하고 뭔가 자기의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전체적으로 느껴져요. 지금 이 위에 3장에서 밑에 첫 번째 카드까지는 사실 엄청난 긍정을 나타내고 되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고 막 깊이 있게 빠져드는 되게 강렬한 그 감정의 카드들이라면 이 마지막 이 밑에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좀 확 이렇게 좀 달라지는 카드긴 하거든요. 사실상 좀 앞에 있었던 이 강렬한 감정들과 대비되는 그런 카드긴 해서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확인이 되는 건 뭔가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강렬하게 원하면서도 본인의 감정을 애써서 정리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부분이 좀 섞여서 확인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운명의 수레바퀴가 떴습니다. 이걸 봤을 때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강렬하게 끌리고 있다.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고 있다. 라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정말 운명적으로 끌릴 때 그리고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뭔가 이게 감정이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근데 정말 이유가 없어 라고 할 때 느낄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계절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게 이 이치처럼 흘러가는 거지 막 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N극과 S극이 그냥 끌리는 게 그냥 정말 그 자체가 끌리듯이 자석에 있어서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있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강한 매력과 끌림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제가 도화살 카드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있어서는 정말 도화살이 작용하듯이 그런 매력을 풍기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두 번째 데빌 카드가 떴습니다. 이 데빌 카드는 사실 진짜 소유욕과 열망을 나타내는 카드기도 하거든요. 데빌 카드가 떴다라는 것은 여러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집착과 소유욕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것만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면 이 데빌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그 이미지가 좀 이렇게 부정적이니까.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끌림과 소유욕과 또 여러분을 자기가 사로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새에 여러분이 주는 그 매력에 팍 빠져있는 사실 막 건전하고 건강한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독되듯이 그렇게 여러분한테 확 빠져있는 그런 집착의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세 번째 러버스가 떴어요. 이 러버스가 떴다라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아하고 끌려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자, 윗장의 3장의 카드를 통해서 느껴지는 건 이 사람의 이 감정이 솔직히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여기서 건강하지 않다라는 건 너무 집착하거나 소유욕이라든지 여러분을 뭔가 이제 구속하려고 한다라든지 막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접근하려고 한다라든지 좀 그럴 수는 있어요. 음지의 기운은 있죠.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느끼는 감정이 본인이 생각이 들기에는 너무도 강하게 끌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거기다 밑에서 첫 번째 스타카드가 떴네요. 이 스타카드는 어떤 희망과 순수 또 나름의 꾸미지 않은 감정을 나타냅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뭔가 밝게 비추는 별처럼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자꾸 기대와 마음을 품게 돼요. 자, 봤을 때 뭔가 이 사람이 스스로도 느끼기에 나는 너무 뭔가 초라해? 나는 너무 부족해?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한테 너무 이제 집착이 크고 또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한테 빠져드니까. 근데 그럼에도 어떤 여러분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또 여러분이 주는 그 매력에 자기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사실 이 4장의 카드는 봤을 때 여러분한테 완전히 빠져든 느낌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 사람이 그 빠져든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되게 부단하게 노력합니다. 자, 마지막에 밑에서 두 번째 데스 카드와 마지막에 타워 카드가 떴어요. 자, 데스 카드는 어떤 끝과 시작을 나타내기도 하고 정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타워 카드가 떴어요. 이 타워 카드는 굉장히 큰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이런 감정을 느낀다라든지 혹은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라든지 혹은 뭔가 되게 머리를 띵 하고 맞는 그런 놀란 소식을 들었다라든지 그럴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데스 카드와 타워 카드의 구조는 그렇게 긍정의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분에 대한 좋아하는 애정과 마음은 있긴 하지만 뭔가 이 사람이 애써서 자기의 감정을 정리하고 누르려고 하고 마무리 짓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되게 애를 먹고 힘들어한다. 뭔가 여러분 때문에 감정 소비와 에너지 소비가 너무 크다라는 걸로 저는 좀 확인이 돼요. 그래서 연애나 썸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 여러분한테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어떤 집착과 소유욕도 너무 크고 저는 그런 분들도 보여요. 뭔가 이제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관계에서 이렇게 이어지신 분들. 근데 본인도 이렇게 가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지 뭔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자 부단히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요. 단절로 봤을 때 여러분과 이어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여전히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집착 놓지 못했어요. 근데도 뭔가 이 단절이라는 것을 본인이 받아들이고 정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는 있지만 쉽지 않은 괴로움이 보이고요. 일반적이신 관계 안에서 이제 일반적인 관계는 연애, 썸, 단절을 제외한 모든 포괄적인 관계로 봤을 때 일반적인 관계 안에서도 이성적인 연애적인 거를 생각할 수 있으시다라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 정말 갈망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희망을 갖지만 뭔가 이 사람이 좌절을 느낀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이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 생각한다라든지 이 관계는 결국엔 이루어질 수 없어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내려놓으려고 노력하지만 되게 힘들어하고 있고 일반적인 관계 안에서 이성적이고 연인적인 게 전혀 아니다라고 하실 때는 어쨌든 여러분을 되게 귀인처럼 생각하거나 여러분이란 존재가 자기한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커서 놓치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나만 너한테 이렇게 관심을 주고 마음을 주는 것 같아. 꼭 이성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조금 실망하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전체적으로 느껴져서 어떤 관계든 상관없이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크지만 그거를 좀 정리하고 내려놓고자 노력하고는 있다. 근데 굉장히 힘들어한다. 라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방 분에게 어떤 마음이실까요? 자, 보니까 여러분의 카드에서도 데스 카드가 떴네요. 근데 여러분의 감정에서 뜬 데스 카드는 상대방 분의 그 감정의 흐름과는 다소 다른 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감정에서도 이 데빌 카드 같은 걸 봤을 때 두 분이 좀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도 상대방 분을 놓지 못하는 그런 강렬한 소유욕을 느끼는 부분이 좀 확인이 돼요. 자, 첫 번째 선 카드가 떴네요. 이 선 카드 뜬 걸 봤을 때 여러분 상대방 분한테 되게 강렬하고 뜨겁고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를 느끼는 건 보여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두 번째 은둔자 카드가 떴습니다. 이 은둔자 카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러함에도 뭔가 마음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하려고 하죠. 내면으로 좀 감추려고 해요. 뭔가 여러분도 이 관계에 대해서 그냥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세 번째 데스 카드도 떴거든요. 은둔자 카드, 데스 카드 둘 다 마음을 막 이렇게 표출하기보단 억누르고 가라앉히려고 하는 카드다 보니 여러분이 상대방 분에 대해서 그런 마음과 끌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이제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는 건 보이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상 노력을 했어도 여러분이 상대방 분한테 매력을 느끼는 부분, 감정이 계속 커지는 부분, 되살아나는 부분은 이 매지션 카드를 통해서 보입니다. 매지션 카드는 새로운 출발 시작이에요. 근데 이 새로운 출발 시작은
갖춰진 새로운 출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데스 카드가 사실상 여러분이 이 상대방 분에 대해서 마음을 뭔가 정리하고 전환시키려고 했을지라도 결국에는 내가 너한테 끌리더라. 결국엔 너한테 매력을 느끼더라. 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거기다 지금 밑에서 두 번째 황제 카드와 마지막 데빌 카드 뜬 걸 봤을 때요.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소유욕과 집착, 그리고 이 사람을 뭔가 좀 여러분의 바운더리 안에 가둬두고 싶은 거, 그리고 이 사람을 강렬하게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이 카드를 통해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상대방도 데빌 카드, 여러분도 데빌 카드 뜬 걸 봤을 때 두 분 다 물론 제너럴이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뭔가 좀 비밀스러운 관계나 그리고 서로에 대한 어떤 집착과 소유욕, 열망 이런 게 되게 좀 얽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것으로 좀 확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도 연애나 썸으로 봤을 때 사실 여러분도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그러니까 환기되고 전환시키고 또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리려고 했던 부분은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너 놓치고 싶지 않아.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단절로 봤을 때도 그 단절의 상황 가운데서 받아들이고 냉정하게 생각하려고 했던 부분은 보입니다만, 하지만 마음이 다시 살아났다. 놓지 못하고 있다. 너랑 계속 이어지고 싶다. 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일반적이신 관계에서 연애나 썸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이성적인 게 가능하시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여러분은 끌리지만 정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리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이 사람한테 더 매력을 느끼게 되고 갈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일반적인 관계 안에서 또 이제 이성적이고 연인적인 게 전혀 아니라 했을지라도 뭔가 이제 여러분들은 상대방분한테 좋은 영향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좀 이 사람과의 어떤 거리감이라든지 그냥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려놓으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이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고 좋은 관계로 유지하고 싶은 그런 연결에 대한 갈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두 분 다 서로에 대한 어떤 이 끌림과 열망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 분은 그런 게 이제 되게 컸다가 오히려 지금 되게 정리를 하고 힘들어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고, 물론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은 오히려 이전에 좀 더 내려놓으려고 했다가 더 이 사람에 대해서 끌리게 되고 마음을 놓지 못하게 되는 약간 이 타이밍의 차이라는 느낌이 카드를 통해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 분의 진짜 깊은 속마음, 여러분에 대한 어떤 내면의 어떤 무의식이라든지 진짜 깊은 속마음은 어떤 마음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에 대한 진짜 깊은 속마음, 상대방 분의 진짜 속마음. 자, 봤을 때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좀 이렇게 마음을 많이 쓰고 있고, 여기 진짜 깊은 속마음에서도 러버스 같은 걸 보니까 여러분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 애정어린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확인이 돼요. 여기서도 데빌 카드는 보이네요.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 너 포기 못할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너에 대해서 내려놓으려고 해도 그게 안 돼. 그냥 나는 너에 대한 이 마음이 계속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아. 라는 부분으로 좀 확인이 돼요. 자, 첫 번째 힘카드 떴습니다. 이 힘카드는 기본적으로 정말 에너지를 많이 쓰고요. 인내하고 참고 신중한 카드예요. 함부로 마음을 쓰지 않는 카드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이란 존재가 이 사람한테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되게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카드예요. 이 사람이 마음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순수하게 쓰고 나름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게 그 방향을 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자기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 행맨 카드가 떴어요. 이 행맨 카드는 인내, 그리고 배려, 희생 이런 걸 뜻하는데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여러분한테 계속 매이게 되는 그런 에너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두 장의 카드가 떴다라는 건 사실 힘든 게 맞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서 뭔가 조금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한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좀 에너지가 많이 쓰여도 힘들어도 여러분을 자꾸 이제 의식하게 되는, 여러분한테 매이게 되는 그 모습이 보이고, 또 위에서 마지막 세 번째 러버스 뜬 걸 봤을 때도 여러분을 정말 애정 있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존재가 이 사람한테 대해서 정말 어떤 강렬한 느낌을 주고
그리고 또 정말 운명 같은 사랑을 하게 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의 풋풋함과 설렘을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카드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러버스가 떴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진짜 원하고 갈망하고 애정 있게 생각한다. 본인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거기다가 지금 밑에서 첫 번째 영반 풀카드를 보더라도 여러분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순수하게 마음을 쓰는 게 보여요. 자, 상대방 분의 어떤 깊은 속마음에,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지금 속마음에서 이 자리에 스타카드가 뜬 거 기억하실까요? 그 스타카드가 떴던 것도 제가 순수와 희망이라고 기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0번 풀카드는 솔직히 좀 대책 없는 카드긴 해요. 대책이 없지만 그럼에도 그냥 어떻게든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너는 나한테 어떤 되게 이 운명이 보내준 사람 같아 라고 느끼는 게 있죠. 러버스도 사실 그렇거든요. 여기 천사가 있고 이렇게 두 남녀가 이렇게 만난 것처럼 마치 그런 신의 가호 안에서 너와 내가 만난 것 같다 라고 느끼는 것처럼 0번 풀카드도 그냥 뭐 대책 없고 뭐 밑이 벼랑 끝이라 할지라도 그냥 너와 나 만나면 내가 이건 거부할 수 없는 그냥 정말 이 섭리 안에서 만나게 된 운명의 그 흐름 안에서 만나게 된 그런 거야. 나는 너를 정말 너무 원하고 갈망하고 정말 진짜 너에 대해서 순수하게 마음을 쓸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이 보이고, 거기다가 또 밑에서 두 번째 데빌 카드 뜬 걸 봤을 때도요, 여러분에 대해서 놓을 수 없는 정말 매이게 되고 끌리게 되는 그런 모습과, 더 나아가서 마지막 또 저지먼트 카드도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본인이 아무리 감정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감정이 되살아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서, 사실상 여러분에 대한 이 감정 자체가 이 사람이 쉽진 않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여러분한테 애정이 쓰이는 거, 또 여러분을 포기 못하는 거, 또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금 계속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부정할 수가 없어 보인다 라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연애나 썸으로 봤을 때요, 사실 이 사람 좀 힘들어하는 부분은 있어요. 자기가 너무 여러분한테 애걸복걸 하는 것 같은가 봐요. 그럼에도 여러분에 대한 애정과 놓지 못하는 마음이 보이고요. 또 이제 단절로 봤을 때도 사실상 이제 여러분과 다시 시작하고 싶은, 어떻게든 또 다시 연결되고 싶고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보이고, 또 일반적인 관계 안에서도 연애 이성적인 게 가능하다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기대와 희망, 그리고 또 애정의 마음이 보이고, 물론 이성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관계 안에서 뭐 연애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고, 이성적인 게 전혀 아니라 했을 때도 여러분의 인연을, 여러분과의 그 만남을 정말 좋은 만남으로 생각하고 잘 다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좀 카드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속마음 봤을 때 물론 뭔가 힘들고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사실 진짜 속마음은 그런 게 아니다.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다. 어떻게든 연결되고 싶다. 여러분을 놓지 못한다. 라는 그런 진심이 좀 카드를 통해서 확인이 돼요. 자,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상대방 분의 속마음에 나왔었던 타워 카드가 관계 흐름에서 떴네요. 데스 카드도 똑같이 뜨고, 봤을 때 두 분의 관계는 지금 흐름에서는 솔직하게 지금 느껴지는 건 좀 공백기, 과도기, 정리의 흐름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리의 흐름은 그래도 좀 정말 끝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고 나갈 수 있을, 뭔가 좀 더 그래도 희망적인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은 첫 번째 타워 카드가 떴어요. 관계에서 타워 카드가 떴다라는 건 사실 좀 그렇게 긍정의 느낌은 아니죠. 생각하지 못했던 외부적인 사건이라든지 부딪힘, 충돌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서 매지션 카드가 떴어요. 매지션 카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쨌든 어떤 균형을 맞추고 새롭게 좀 잘 조율하고 나가려고 하는 흐름이긴 한데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데스 카드랑 월드 카드가 떴어요. 자, 데스 카드도 이전까지의 흐름을 이제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월드 카드도 그래요. 월드 카드도 이제 매듭, 마무리, 그리고 또 이제 완전한 정리, 그러면서 새 출발. 근데 그 다음에 월드도 0번 풀카드가 떴네요. 자, 이 세 장의 카드 흐름 봤을 때
사실 좀 정리되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요, 사실 좀 멀어질 수 있거나 단절의 시기라든지 각자 좀 새롭게 방향을 접하게 되는, 그리고 또 어떤 좀 어찌 보면 교류하기보다는 좀 각자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 그런 모습은 보여요. 하지만 그러한 흐름이 여러분한테 있어서 그래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마지막 스타카드가 떴거든요. 이 관계 흐름에서 스타카드가 떴다라는 건 비록 우리가 조금 멀어질 수 있고 거리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뭔가 좀 각자의 새로운 길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그게 끝이 아니야. 오히려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서로를 위한, 그리고 또 나를 위한 어떤 희망의 그런 흐름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새로운 출발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을 때 나중에라도 관계가 좀 더 서로한테 좋은 방향으로서 이제 연결되거나 이어질 수 있을 그런 모습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연애나 썸으로 봤을 때요, 솔직히 조금 쉽진 않아요. 연애나 썸도 뭔가 조금 이렇게 공백기, 과도기, 약간 단절의 시기,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금 좀 연결될 수 있는 희망의 모습이고요. 단절에 되신 관계 같은 경우도 다시 이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시 소식을 접한다라든지 다시 연결될 수 있을 그런 모습. 근데 이 소식을 접하는 것도 뭔가 간접적인 그런 소식에 접하는 느낌이고요. 일반적이신 관계로 봤을 때 연애나 뭐 이성적인 게 가능하신 관계라고 했을 때도 사실 이제 두 분이 뭔가 서로한테 끌림을 느낀다까지는 뭐 이렇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관계가 이렇게 발전되거나 이어지긴 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나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은 있고요. 이제 일반적인 관계 안에서 연애나 썸 이런 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이성적인 관계 전혀 아니라고 했을 때도 사실상 좀 이렇게 소식을 접하거나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가 접점이라든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같이 공부하고 일하는 사이였는데 뭐 이제 상황적으로 종료가 되면서 끝나게 되는, 각자 새 출발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었다가 그냥 이제 좀 시간 좀 지나고 나서 뭐 자연스럽게 뭐 안부 인사한다라든지 그런 식의 연결, 그런 게 보여서 어쨌든 어떤 관계든 상관없이 지금 봤을 때는 좀 이런 공백기와 과도기는 있지만 그런 시기가 그래도 서로한테 있어서는 뭔가 나중을 위해서 나쁘지 않은 어떤 준비의 시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클 카드에서 이 봄 카드가 나왔어요. 네, 봄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전 상황이 겨울처럼 좀 힘들고 정체되었더라도 이제는 막힌 흐름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좋은 기운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봄 카드는 사실 엄청 폭발적으로 막 완전 잘 된다 이런 것까진 아니더라도 적어도 서서히 잘 될 거야. 적어도 너한테 있어서 좋은 기운이 들어올 거야 라고 말해주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뭔가 이런 어떤 반응을 하고 또 이제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쨌든 여러분한테 더 좋을 수 있고 여러분한테 더 긍정의 기운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또 확인이 돼요. 그래서 조금씩 풀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계 때문에 너무 막 속앓이를 하거나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든 여러분한테 분명히 긍정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도 저는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조금은 차분하게 좀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바라보는 것이, 또 뭔가 이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막 섣부르게 행동하거나 스스로를 막 이렇게 옥죄기보다는 앞으로 잘 될 거니까,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든 나한테 좋을 거니까 내가 조금 더 나의 마음을 돌보자, 나의 마음을 살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관계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스스로를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리딩은 마쳤는데 마지막으로 카드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또 카드 협찬을 받았거든요. 자,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 장의 카드로 한 장의 카드 덱으로 계속 이제 리딩을 했어요. 정말 예쁜 카드, 아르누브의 타로 카드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박스도 되게 고급지고 예쁘죠? 리딩 다 했으니까 좀 정리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뽑아보면 이 아르누보의 타로 카드 특징은요. 메이저 카드로 구성이 된 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리딩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마이너 카드는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 카드로만 구성이 된 카드인데 근데 충분히 메이저 카드로만으로도 해설은 가능합니다. 제가 보신 것처럼. 근데 이 아르누보의 타로 카드 자체가 되게 프리미엄 타로 카드예요. 우선은 유니버셜 웨이트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뒤 이렇게 가장자리 보시는 것처럼 앞뒤 옆까지 풀 금박입니다. 금박 다 보이시죠? 진짜 고급지고 굉장히 스프레드도 잘 돼요. 보시면 이렇게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런데다가 지금 보면은 우리 타로 카드가 사실 어려운 게 78장의 카드를 다 외우고 그거를 리딩해야 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좋은 게 메이저 카드 2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보너스 카드 이렇게 오라클 4장 제가 마지막에 조언 카드로 보여드렸던 이 오라클 카드 4장 그리고 블랭크 카드라고 해서 얘는 이제 해설서 보면 나오시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yes or no나 큰 흐름으로 보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진짜 좋은 게 제가 해설서를 받아봤는데 이 해설서가 정말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진짜. 우리 타로 카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고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메이저 카드만으로도 충분히 리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메이저 카드가 우선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가장 강한 카드고 이 카드를 잘 숙지를 하고 계시면 마이너가 없어도 얘들만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예쁜 이 아르누보의 이 프리미엄 타로 카드 제가 구매 링크를 댓글에 고정을 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타로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 어떻게 공부할까? 우선 내가 접근이 너무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은 이 메이저 카드가 정말 알차게 되어 있는 해설서도 정말 알차게 되어 있는 이 카드로 공부를 하시면서 타로 카드의 이 진입 장벽을 좀 낮춰보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림도 진짜 예쁘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최고의 이 그림 퀄리티 너무 예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타로 카드도 하나 좀 홍보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번 카드 분들 상대방분 현재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이 어떤지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의 속마음을 봤을 때 우선은 굉장히 신중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모습이 카드를 통해서 보이고요. 뭔가 좀 여러분에 대한 통제 욕구? 이런 것도 좀 같이 느껴져요. 근데 우선 지금 카드에서 제가 보이는 건 약간 여러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쥐고 싶으면서도 막 이렇게 좀 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느낌?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의 감정의 바운더리를 정하려고 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섞여서 확인이 됩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힘 카드가 떴어요. 이 힘 카드가 떴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좀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실 진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동시에 뭐도 좀 느껴지냐면 불안함도 있어요. 왜냐면 힘 카드 자체가 내면의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이 좀 가져 있는 카드거든요. 대신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좀 본인이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카드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라기보단 뭔가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우리가 좀 이렇게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게 좀 큰 카드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정말 신경도 많이 쓰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나름 그래도 순수하게 정말 마음에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은둔자 카드 든 걸 봤을 때 그렇게 여러분한테 좀 마음을 쓰면서도 어떤 게 느껴지냐면 좀 약간 회피하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물론 은둔자 카드가 뭐 100% 회피를 나타낸다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뭐는 있냐면 내면으로 파고드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감정을 드러내기보단 티 안 내고 혼자서 간직하는 그런 카드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에 대한 어떤 에너지와 열망은 크지만 그거를 자꾸 막 이렇게 내면으로 사기려고 하는 느낌? 이런 표현에서 조금 그러실 수 있는데, 저는 갑자기 내성 발톱이 생각나는, 막 파내야 되는데,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좀 자기의 그런 감정 자체를 드러내는 거를 좀 쉽지 않아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딱딱한 느낌도 들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의 이런 연약함, 그리고 여러분을 신경 쓰는 거, 이런 거 자체를 티낸다라는 게 자기 입장에서는 뭔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위에서 세 번째 황제 카드 뜬 걸 봤을 때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의식하는 건 분명히 보이거든요. 여러분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그거를 좀 더 이제 자기는 뭐 아무렇지 않다. 나는 당당하다. 그리고 난 너한테 굽히지 않아. 막 이런 느낌도 같이 들어요. 황제 카드 자체가 사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카드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좀 자기가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느낌의 카드긴 하거든요. 지금 이 세 장의 구조를 봤을 때는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신경도 많이 쓰지만 그런 자신의 이 에너지를 여러분한테 티내고 싶지 않아 한다? 이런 것들이 좀 크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어떤 통제 욕구도 같이 보여요. 사실은 자기가 여러분한테 이제 신경이 쓰이고 있는데도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이렇게 쥐락펴락하고 싶어. 이런 거죠. 네, 그러면서 밑에서 첫 번째 월드 카드 뜬 걸 봤을 때 월드 카드도 좀 어떤 바운더리, 매듭, 그리고 또 어떤 자기의 울타리를 좀 정해놓는 카드긴 하거든요. 근데 이 월드 카드가 어떤 좀 안정감이라든지 그리고 자기의 그 감정에 있어서의 좀 뭐랄까 과하지 않게 쓰려고 하는 이런 게 나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 월드 카드가 떴다라는 건 여러분한테 다양한 감정을 많이 쓰고 에너지도 느끼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자기만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쓰려고 하는,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이 카드를 통해서 보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여러분이 주는 안정감도 있어가지고 그 안정감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것도 섞여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서 두 번째 전차 카드 뜬 걸 봤을 때도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돌적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과 또 여러분을 정말 소유하고 싶은 갈망이 굉장히 크거든요. 전차 카드도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카드예요. 근데 이 전차 카드는 좀 정복하고 소유하고 또 뭐 되게 매력적인 사람을 봤을 때 자기 걸로 만들고 싶을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지금 보면은 사실 진짜 여러분에 대한 욕망이 느껴져요. 왜냐면 힘 카드도 제가 말씀드릴 때 내면의 어떤 두려움이다 이런 건 또 말씀드렸지만 내면의 어떤 욕망, 그런 갈망 이런 것들을 되게 컨트롤하는 카드라면 전차 카드도 그렇거든요. 근데 전차 카드도 이 힘 카드랑 조금 비슷한 게 욕망과 열망은 있지만 그거를 굉장히 냉철한 이성으로 다스리고 책임감이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여러분한테 막 저돌적으로 돌진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내가 신중해야지, 내가 책임감 있게 해야지. 근데 이 책임감은 황제 카드랑도 좀 연결되거든요. 물론 황제 카드가 자존심 이런 것도 세긴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있는 카드예요. 지금 이 카드들을 봤을 때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 깊이 있는 책임감을 느끼면서 원하고 갈망하지만 되게 신중하려고 하는 게 같이 섞여서 보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밑에서 마지막 0번 풀 카드가 떴어요. 이 0번 풀 카드가 떴다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을 갈망하면서도
우선은 계속 뭔가 리셋하려고 합니다. 너한테 너무 빠져들지 않을 거야. 너한테서 내가 조금은 거리를 둘 거야. 나도 약간 좀 새로운 그 시각으로 바라볼 거고, 나도 좀 가벼워질 거야. 여러분에 대해서 원하고 갈망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애정도 분명히 있지만, 뭔가 이제 본인의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한다라든지 여러분한테 너무 빠져드는 것 자체가 본인이 느꼈을 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든지 그런 부분은 보입니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한테 좀 자꾸 이렇게 감정을 리셋시키려고 해도 사실상 새로운 어떤 색다른 끌림이 같이 맞물려서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애나 썸으로 봤을 때는요, 이 사람 여러분 원하고 갈망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좀 가벼워지길 바라고, 그리고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이끌길 바라는 게 있고요. 단절로 봤을 때도 사실 자기 딴에는 여러분에 대해서 자꾸 매력을 느끼고 이어지고 싶긴 하지만, 그럼에도 좀 이제는 정리해야지, 나 신중해야지, 새 출발해야지 라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지만 나도 좀 새 출발해야지, 그만해야지 이런 느낌이고, 또 이제 일반적인 관계, 연애, 썸, 단절이 아닌 모든 포괄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 그 일반적인 관계에서 뭐 연애적인 거, 이성적인 거, 애정의 그런 게 전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우선 이 사람은 책임감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큽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좀 이끌어야 돼, 신중하게 해야 돼 이런 느낌이고, 그러면서 이제 좀 가벼워지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인 관계에서 연애나 이성, 애정 이런 거다,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 되게 신중합니다. 근데 우선은 이 사람이 현실적인 거나 위계질서 그런 거를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조금은 이렇게 뭐랄까 지켜보고자 하는 거. 물론 그러면서도 여러분한테 호의적이고 호감 그리고 관심 이런 걸 느끼는 거는 카드를 통해서 확인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상대방 분에게 어떤 마음이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상대방 분에게 어떤 마음이실까요? 자, 여러분도 상대방 분에게 매력을 느끼는 거, 끌림을 느끼는 부분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분이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보이는데, 사실 지금 여러분의 카드에서 느껴지는 건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냥 좀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감정 자체를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 느낌? 그러니까 상대방 분은 리셋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거라면 여러분은 너 나한테 끌림 주는 거 맞아. 근데 그냥 나 이제 그만하고 나 새롭게 나갈게 라는 느낌이 좀 더 들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매지션 카드 뜬 걸 봤을 때 상대방 분이 매력적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끌리는 부분도 있죠. 그런 가운데서 두 번째 힘 카드를 통해서는 이 사람한테 에너지가 쓰이지만 여러분도 좀 신중하게 생각하려는 부분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신중함 가운데서 세 번째 운명의 수레바퀴 뜬 걸 보니까 뭔가 이 사람한테 느껴지는 어떤 뭐 매력이라든지 강렬한 에너지 이런 것도 같이 섞여 있어서 뭐 연결되고 싶다, 발전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쓰는 건 보이거든요. 이 세 장의 카드를 봤을 때는 여러분도 뭐 이 사람한테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또 이 사람 자체가 주는 매력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감정이 엄청 크다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력적이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갈 수는 있지만 뭐 어느 정도의 작은 감정이 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좀 신중한 느낌도 들고 좀 더 이제 뭔가 끌림이 있는 가운데서도 조심하려는 느낌은 들고요. 그리고 밑에서 첫 번째 여왕제 카드도 상대방 분이 외적으로나 여러 가지 아우라 분위기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보입니다. 자, 매지션 카드도 그렇고 운명의 수레바퀴도 그렇고 여왕제 카드도 그렇고 되게 상대방이 외적으로나 여러 가지 보여지는 쪽으로 매력적이고 혹은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너 괜찮다 라고 느낄 때 나오는 카드긴 해요. 근데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데스 카드와 0번 풀 카드가 떴거든요. 자, 데스 카드는 끝과 시작이죠. 새로운 전환점. 내가 너한테 마음이 흔들리고 끌렸던 거, 매력 느낀 거 맞는데 나 근데 그 이상의 마음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마지막에 0번 풀 카드가 떴어요. 0번 풀 카드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앞에서 상대방 분의 마음에서도 0번 풀 카드가 뜨긴 했죠. 근데 느낌이 다르죠. 왜냐하면 상대방 분은 전차 카드 뜨고 나서 0번 풀 카드였다면 여러분은 데스 카드 뜬 다음에 0번 풀 카드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상대방 분은
여러분한테 매력을 계속 느끼면서 나 너한테 매이지 않을 거야 하면서 어떤 자꾸 색다른 끌림을 느끼는 거라면 여러분은 이미 한번 마음이 그냥 요 정도까진 것 같은데 나 좀 너한테 이제 그만할 것 같은데 나 좀 새 출발할래. 왜냐면 데스 카드 자체도 어쨌든 에너지 전환이고 끝내는 그런 키워드가 있고 0번 풀 카드도 새 출발 있으니까 이제 너가 매력적이긴 하지만 이제 끝내고 새롭게 가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애나 썸으로 봤을 때 솔직히 여러분들은 오히려 정리하는 느낌? 너 매력적인 거 맞아. 근데 왜 난 너한테 애정까지가 안 생기지? 요런 느낌. 단절로 봤을 때도 너 다시 이어지면 좋지. 근데 그렇다고 안 되는 걸 붙잡지 않을래. 나도 내 갈 길 갈래. 요런 느낌. 그리고 일반적인 관계로 봤을 때 연애나 이성적인 애정의 관계 이런 게 가능하시라 한다면 매력적이긴 해요. 여러분이 흔들린 거 맞아요. 하지만 그 흔들림 이상의 마음을 쓰지 않는 그렇게 가벼운 느낌이 들고 또 이제 일반적인 관계 안에서 연애, 이성, 뭐 이런 애정이 그런 게 전혀 아니다 했을 때도 그냥 여러분들은 상대방 분이 그냥 동경의 대상, 너 되게 훌륭해 요 정도만 하는 거지 그 이상의 그렇게 큰 감정을 쓰는 느낌은 안 든다. 상대방 분이 여러분한테 훨씬 더 좀 에너지 있게 깊이 있게 마음을 쓰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 분의 어떤 깊은 속마음, 진짜 무익 속 속마음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방 분의 깊은 속마음, 무의식 속마음은 좀 어떨지 한번 볼게요. 러버스가 떴네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끌림을 느끼고 이 사람도 진짜 여러분들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신중하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앞에서 봤었던 지금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을 봤을 때도 사실상 이 사람이 뭐랄까 좀 되게 자기가 통제하려고 한다라든지 자기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싶다라든지 그런 게 좀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의 깊은 속마음에서도 뭔가 신중해야 돼, 절제해야 돼 이런 게 크게 보여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을 되게 애정 있게 좋아하는 그런 애틋함의 감정이 카드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자, 맨 처음에 러버스,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빠져 있어요. 근데 앞에서 봤던 속마음에서도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뭐 전차 카드도 그렇고 여러분한테 끌리는 감정, 애정 이런 거는 보였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의 깊은 속마음에서는 사실 이게 사랑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랑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자존심이 세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싶으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한테 빠져 있고 마음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지금 두 번째 월드 카드가 떴어요. 앞에서 봤었던 어떤 이 사람의 지금 속마음에서도 월드 카드가 떴었죠. 월드 카드가 떴다라는 것은 이제 어쨌든 간에 여러분한테 쓰는 마음에 있어서 나름 좀 깊이 있다. 그리고 나름 좀 생각을 많이 했다요. 자, 이 월드 카드는 메이저 카드 중에서 아주 마지막 끝에 있는 카드예요. 왜 끝에 있냐면 모든 여정이 끝나는 거예요. 자, 0번 더 풀 카드에서 마지막에 이 모든 모험, 이 바보의 여정이 끝나고 월드에서 마무리되는데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완전함, 온전함이거든요. 다양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과정을 겪고서 그 성장의 완성형을 뜻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깊은 속마음에서 이게 떴다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다양한 이 마음의 에너지를 쓰고서 이제는 그 마음의 어떤 좀 자기만의 그 어떤 이 정리? 자리 잡은 거?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월드 카드가 떴을 때는 이제는 내가 할 만큼 해서 끝낼게 라고도 볼 수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카드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구조 안에서 본다 했을 때 월드 카드 다음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떴거든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윤회, 재회, 어떤 반복되는 사이클, 이어짐 이런 거를 뜻하고 거부할 수 없는 운명적인 끌림을 뜻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세 장의 구조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을 느끼고 있다. 여러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정말 운명 같고 벗어날 수 없는 그리고 정말 내가 그 다양한 이 감정의 사이클 가운데서 너라는 사람이 나한테 너무도 의미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하지만 본인이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강렬한 존재이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 밑에서 첫 번째 여왕제 카드 뜬 걸 봤을 때도 여러분이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이 사람한테. 여왕제 카드는 진짜로 이
귀티나고 아름답고 멋있고 여유있고 풍요로울 때 나오는 카드예요. 여왕제 카드가 떴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정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여러분의 매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거든요.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 안 예뻐, 나 안 잘생겼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한테 여러분은 적어도 정말 예쁘고 매력적이라는 거죠. 이 사람 눈에 뭐 콩깍지가 쓰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이 뭔가 이 포인트는 다르고 끌리는 요소가 다르니까 원래 이제 운명적으로 끌리는 사람은 그냥 남들이 뭐래도 자기 눈엔 예쁘고 멋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있어서 여러분이 좀 그럴 수 있다라는 게 보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밑에서 두 번째 여사제 카드와 세 번째 절제 카드가 떴어요. 자, 이 두 가지 카드는 사실 좀 되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뭔가 이런 감정에 있어서도 절제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카드입니다. 자, 앞에서 속마음에서도 좀 은둔자 카드 떴을 때 이렇게 내면으로 파고든다, 티내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두 장의 카드를 보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감정을 내비치고 뭔가 이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사제 카드도 사실은 감정이 깊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그 욕망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생각하는 카드고요. 힘 카드도 사실상 되게 힘 카드는 아니죠. 절제 카드도 어떤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카드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멀리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갇혀 있지 않고 신중하기 위해서. 여사제 카드도 어떤 정말 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신중하는 카드, 그리고 또 밑에서 세 번째 절제 카드도 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감정과 이성을 조절하는 카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한테 정말 빠져 있지만 그런 감정을 자기도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좀 더 현실이라든지 미래를 생각하면서 조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제 카드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고 갈망하지만 여러분이 자기한테 대해서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느껴져서 그래서 티내지 않을 수도 있고, 괜히 내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뭔가 좀 이 마음 자체를 받아들였을 때 자기가 더 초라해지고 힘들어질까봐 그래서 티내지 않을 수도 있을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연애나 썸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여러분 너무 좋아해요. 애정 있게 생각하고 매력적으로 생각합니다만 티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크고요. 그리고 또 뭐 반절로 봤을 때도 사실 여러분과 이어지고 싶고 연결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런 것에 있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고, 일반적인 관계 안에서 뭐 연애, 이성, 썸, 뭐 애정의 관계가 가능하시다라 한다면 여러분 너무 좋아하죠. 하지만 짝사랑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관계 안에서 뭐 연애, 이성 이런 게 전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거 가능성 전혀 없다 했을 때는 이 사람 여러분을 정말 귀인처럼 생각해요. 하늘이 나한테 보내준 좋은 인연. 하지만 그런 것들을 뭔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함부로 표현하는 게 좀 뭐 자기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싫어할 수도 있고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해서 조심하는 모습이 카드를 통해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자, 관계 흐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정적입니다. 아이콩. 관계 흐름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자, 봤을 때 조금 이렇게 교류라든지 그런 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약간 좀 각자의 상황, 현실, 자기 각자 가야 될 길에 좀 더 치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긴 해요. 자, 우선 첫 번째 교환 카드가 떴어요. 자, 이 교환 카드는 어떤 서로가 지켜야 될 현실과 기준, 입장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시하게 되는 카드입니다. 사실상 교환 카드가 떴을 때는 뭔가 이렇게 교류를 하더라도 필요로 한 교류, 아니면 원리 원칙 안에서, 신중함 안에서 그렇게 교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니까 사실 감정의 표현 자체가 이렇게 쉽지는 않을 수 있죠. 거기다 저스티스 카드도 공사 구분을 한다라든지 되게 진짜 좀 어떤 되게 칼 같은 어떤 기준이 있는 그런 카드다 보니, 자, 이 두 장의 카드만 보더라도 제가 설명드린 거 생각해 보시면 감정 교류는 좀 잘 안 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물론 약간 뭔가 상담,
뭐 그런 뭐 필요한 교류 이런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의 어떤 막 이런 연애, 애정, 뭐 사적인 그런 깊이 있는 마음 표현 이런 것 자체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그런 모습이고 거기다 월드카드가 떴어요. 자, 월드카드가 관계 흐름에서 떴을 때는 어떤 한 사이클을 마무리 짓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마음에서랑 조금 달라요. 월드카드는 이 흐름에서는 그냥 우리 관계가 이제는 이전까지 있었던 관계에 있어서 매듭을 짓고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 나아가게 된다는데 자, 이 월드카드 다음에 지금 매지션 카드가 떴어요. 자, 매지션 카드 다음에 만약에 조금 이게 서로 감정 교류라든지 또 연결되고 마음 꽁냥되고 요런 카드면 그래도 좀 더 이제 서로 가까워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월드카드 다음에 매지션 카드가 떴다는 건 새로운 방향성이긴 해요. 근데 이 새로운 방향성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대책 없는 방향성이 아니라 그래도 각자가 더 갖춰지고 각자가 더 성장하고 되게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달 카드가 떴어요. 더 문 카드. 얘는 관계 흐름에서 사실 긍정은 아니거든요.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서로 교류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좀 뭔가 서로 솔직하지 못한 거기다가 마지막 황제 카드까지 떴어요. 이 황제 카드는 물론 책임감, 어떤 깊은 진중함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봤을 때는 각자가 지켜야 될 상황을 지키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맥락 안에서 봤을 때 두 분의 관계는 뭔가 서로의 성장이라든지 서로가 지켜야 될 상황, 현실, 그리고 각자의 어떤 입장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이제 교류라든지 소통 이런 게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애나 썸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 뭐 이런 솔직히란 단어 되게 기분 나쁘다고 하시는데 제 딴에는 그냥 이제 너무 조심스럽고 좀 이렇게 뭐랄까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리고 좀 그냥 팩폭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하는 건데 그게 또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구나 싶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지만 그냥 제 방식이니까 그냥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좀 연애나 썸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이렇게 관계가 약간은 좀 이렇게 하얀 곡선을 탈 수는 있어요. 조금은 뭔가 자연스러운 정리라든지 혹은 이제 각자의 어떤 갈 길을 가게 된다라든지 좀 서로 간에 좀 교류하는 것 자체가 좀 딱딱할 수 있는 그래서 완전히 단절 끝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은 조심스러운데 왜냐면 매지션 카드가 있어서 하지만 사실 좀 더 이제 단절 쪽으로 가깝긴 하다. 서로의 입장, 서로의 상황을 더 지키는 것에 더 가깝긴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단절해진 관계로 봤을 때는 다시 이어지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왜냐면 이제 매듭 지어지고 좀 연결이 잘 안 되는 흐름이다 보니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또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연애가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봤을 때 뭔가 좀 공사 구분이라든지 그냥 각자 필요한 부분 안에서만 이제 연결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조언. 그래도 조언 카드에서는 썸머 카드가 나왔어요. 이 썸머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는 지금의 방향이 옳다. 의심할 필요 없다. 상황은 이미 전개되고 있고 결과는 그거에 따라 따라올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썸머 카드는 여러분한테 있어서 좋을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뭐 원하는 방향이든 원하지 않는 방향이든 그런 게 이제 상관없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한테 정말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이 이 관계에 있어서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뭔가 좀 확고하게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밀고 가도 괜찮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썸머 카드가 나왔을 때는 좀 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좀 에너지를 실어줘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이 썸머 카드 자체가 되게 강한 긍정과 되게 열정, 에너지 이런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한테 결국에는 명확하게
좋은 이 결실과 방향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방향대로 하시는 것이 그래도 좋을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카드는 읽힙니다. 네, 제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이제 리딩 마치기 전에 오늘은 카드 이제 홍보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협찬을 받았거든요. 정말로 고급스럽고 예쁜 카드인데, 자, 리딩이 다 끝났다 보니까 좀 카드를 치우도록 할게요. 아루누보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아루누보의 타로 카드, 우선은 이 꽉이 진짜 너무 고급스럽죠? 진짜 고급스럽고요. 진짜 프리미엄 타로 카드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금박이 다 이렇게 쌓여 있고 뒷면도 있고 그림체가 진짜 예뻐요. 무슨 웹툰 같아요. 너무너무 예쁘죠? 카드 리딩할 만나는 진짜 너무 예쁜 카드입니다.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유니버셜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진짜 이제 쉽게 접하실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타로 카드는 보통 78장이잖아요. 78장. 얘는 메이저 카드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메이저 카드, 그리고 보너스 오라클 4장, 블랭크 카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마지막에 뽑았던 요 오라클 카드, 그리고 블랭크 카드. 정말 이 해석하기가 너무 좋고, 그리고 해설서가 진짜 잘 돼 있어요. 저는 이 해설서로 공부만 해도 충분히 메이저 카드는 다 정말 섭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리딩할 때 이 아루누보의 타로 카드로만 이렇게 리딩을 했는데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메이저 카드가 이제 핵심인 건 맞거든요. 메이저 카드에서 이제 좀 강한 기운이 있고 그걸로도 이제 파생이 되는 거다 보니까 충분히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뭔가 좀 더 이렇게 더 원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리딩이 가능하실 수 있다. 그 방향으로. 그래서 보면은 뭐 yes or no나 큰 흐름에서 이 리딩을 하시기도 너무 좋은 카드여가지고 저는 진짜 이 카드를 자주 쓸 것 같고요. 또 지금 막 타로를 하고 싶은데 마냥 이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78장 언제 다 외우고 있어? 막 이러신 분들은 저는 이 카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쉽게 접할 수 있고 너무 좋은 카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설서가 최고다 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제가 구매 링크는 댓글 고정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많은 관심 보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번 카드 분들, 상대방분, 여러분에 대한 현재 속마음이 어떤지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되게 잔잔하다? 조금 가라앉은 느낌이 듭니다. 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뭔가 이전에는 신경을 많이 썼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되게 신중해지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자기 입장, 위치, 책임져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카드를 통해서 보이고, 좀 억누른다? 정리하려고 한다? 이런 것도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 행맨 카드가 떴어요. 이 행맨 카드 자체가 여러분한테 되게 에너지와 신경을 많이 쓰는데 동시에 좀 힘들고 불편한 카드긴 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나무에 매달린 사람이잖아요. 자, 나무에 매달렸어요. 어떠겠어요? 힘들죠? 피가 이렇게 거꾸로 이제 쏠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여러분에 대해서 에너지를 쓰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동시에 이 행맨 카드는 어떤 희생을 나타내는 카드기도 하고 배려를 나타내는 카드기도 하고 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끌림,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카드이기도 하다 보니 이제 사실상 여러분한테 이제 자꾸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본인도 좀 많이 어려워하고 괴로워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네, 이제 두 번째 황제 카드 뜬 걸 봤을 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찌 됐든 간에
자기의 입장 상황을 되게 명확하게 하려고 하고 또 여러분보다 좀 더 우위에 있어서 신중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황제 카드 자체가 기운이 굉장히 강한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굽히는 카드가 아니고 뭔가 약한 카드가 아니에요. 막 쭈구리가 되고 막 이렇게 막 오들오들 떨고 막 그런 카드가 아니라 오히려 난 당당해. 아쉬울 거 없어. 그리고 나는 너보다 좀 더 이제 우위에 있어서 너를 책임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야. 오히려 요런 카드다 보니 여러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긴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애걸복걸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기가 지켜야 될 상황, 현실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에너지를 쓰는 이 기운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있어서도 뭔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전반적인 카드가 다 그렇게 느껴지고요. 이 세 번째 이 은둔자 카드 뜬 걸 봤을 때도 사실상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좀 차분하게 생각하려고 한다. 지금 이 세 장의 카드가 사실 좀 정적인 느낌의 카드예요. 왜냐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이 세 장 다 움직이는 카드가 아니거든요. 되게 좀 신중하고 자리를 지키고 또 뭔가 이렇게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카드다 보니까 은둔자 카드도 내면으로 파고드는 카드예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카드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신경이 쓰이고 의식이 간다고 할지라도 그 감정에 휩싸이지 않으려는 게 보이고 조금 더 책임감 있고 그리고 또 깊이 있게 그리고 여러분한테 티내지 않게 그렇게 좀 신경과 마음을 쓰려고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좀 자기만의 시간도 필요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은둔자 카드 자체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카드고 좀 자기만의 사색 그리고 생각 정리 이런 걸 나타내는 카드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밑에서 첫 번째 절제 카드가 떴어요. 이 절제 카드 뜬 걸 봤을 때도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 감정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신중합니다. 이 절제 카드는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카드여가지고 절제 카드가 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더라도 뭔가 이제 되게 좀 조심하려고 한다. 그리고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진짜 부단하게 애쓴다. 근데 지금 보면요. 은둔자 카드도 되게 신중함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거잖아요. 절제 카드도 좀 그런 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자기의 감정,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뭐 자기가 여러분보다 얕보일까봐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굳이 이런 것까지 얘기를 다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좀 계속 되게 이 신중함을 많이 쓰려고 하는 느낌이 들고 거기다가 이제 밑에서 두 번째 교황 카드도 자기가 지켜야 될 입장, 상황, 기준, 뭐 신념, 도덕적 가치 이런 걸 전부 다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교황 카드가 떴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이제 자기가 지켜야 될 기준이 되게 명확한 카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더라도 쉽사리 이런 그 감정을 내비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지켜야 될 위치 상황이 있으니까. 거기다 마지막 데스 카드가 떴어요. 이 데스 카드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매듭 짓고 이런 카드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되게 뭔가 콘크리트로 덮은 느낌이다.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 딱딱하다. 분명히 신경 쓴 게 있었을 텐데 의식한 게 있었을 텐데 지금도 마음이 남아있을 텐데 그거를 좀 이렇게 가라앉히려고 한다. 라는 부분이 좀 더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실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연애나 썸으로 봤을 때 여러분에 대한 책임감은 보입니다. 근데 그 책임감은 있지만 사실 좀 마음이 그렇게 애정이 깊은 느낌은 아니고 좀 이렇게 다운된 느낌이고 뭔가 지금 상태로는 안 돼. 좀 새로운 방향이 필요해. 이런 느낌이고요. 정적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단절로 봤을 때도 이 사람이 이제 그 단절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마음이 많이 가라앉고 이제 나도 이제 그만해야지. 너에 대해서 너무 그만 매달려야지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일반적이신 관계, 연애, 썸, 단절이 아닌 모든 포괄적인 관계 안에서 봤을 때 그 일반적인 관계 안에서 이성적인 거, 연애적인 거, 애정적인 게 가능하신 관계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 사람이 사실 여러분한테 대해서 마음을 쓰는 것을 너무 신중하게 해요. 자기가 지켜야 될 이 현실에 더 중요하고 또 위계질서라든지 이해관계 이런 쪽 안에서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상 여러분한테 감정을 쓰는 것을 되게 방어적인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관계에서 연애, 이성성 이런 게 전혀 아니라고 했을 때도 지금 보면 딱 필요로 한 어떤 비즈니스적인 거 이런 부분 안에서만 생각하려고 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뭐 나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크게 이렇게 자기가 막 이렇게 감정을 쓰면서 힘들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딱 적당히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카드를 통해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느낌은 다소 조금 딱딱한 부분, 가라앉은 부분, 차분한 부분, 정적인 느낌이 카드를 통해서 확인이 되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상대방 분에게 어떤 마음이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상대방 분에게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상대방 분보다 에너지가 있거든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다만 티내지 않으려고 한다 라는 부분, 여러분도 좀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되네요. 자, 우선 첫 번째 전차 카드 뜬 걸 봤을 때 여러분 상대방 분한테 되게 강렬한 끌림, 매력, 그리고 열정, 열망 이런 거를 느끼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되게 상대방 분이 어떤 뭐랄까 외적으로나 분위기적으로 여러분 스타일이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꽤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서 두 번째 선 카드도 사실상 이제 여러분이 상대방 분한테 되게 긍정적이고 좋은 기운, 좋은 에너지를 느끼게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세 번째 저스티스 카드 뜬 거 보니까 물론 상대방 분한테 끌리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휘말리는 느낌은 아니고 여러분의 그런 기준, 그리고 여러분도 공사구분한다라든지 좀 냉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 첫 번째 0번 풀카드 뜬 걸 봤을 때도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려고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밑에서 두 번째 은둔자 카드, 마지막 이 행맨 카드 뜬 걸 봤을 때 끌리긴 하지만 여러분도 그런 감정, 이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막 그렇게 티내거나 막 이렇게 애걸복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근데 그러면서도 신경을 쓰이는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뭔가 상대방 분은 조금 더 딱딱하고 상대방 분은 조금 더 자기 입장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느낌이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상대방 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를 쓰면서도 그냥 뭐 상대방 분의 태도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켜야 될 상황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좀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또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지켜보면 또 괜찮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에너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좀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연애나 썸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상대방 분한테 그래도 좋은 마음과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도 너무 이렇게 이 사람한테 매이는 느낌보다는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좀 지켜보고 좀 인내하고 좀 더 이제 이 상황 판단을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고요. 단절로 봤을 때도 사실 좀 이어지면 좋겠다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도 그 단절의 상황에 있어서 그냥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하지만 의식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일반적인 관계 안에서 뭐 연애나 애정, 이런 썸, 그런 이성적인 그런 게 좀 가능하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은 호감은 좀 느껴지긴 합니다만 그 호감이 막 엄청 깊이 있는 호감은 아니고 좀 가벼운 호감 그 정도고, 여러분도 그런 호감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느낌이고요. 이제 일반적인 관계 안에서 이성적인 게 전혀 아닌 연애, 애정, 뭐 썸 이런 게 전혀 아닌 그런 거 생각할 수 없는 관계라고 하셨을 때도 그냥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친해지고 싶다, 가깝게 지내고 싶다까진 있지만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도 막 선 넘거나 막 이 사람한테 막 들이대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카드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상대방 분은 조금 더 딱딱한 시멘트 바위 같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말랑말랑하긴 한데
그 말랑말랑하다고 해서 막 그냥 이 사람한테 그렇게 또 아쉬울 건 없는 그런 모습이 이제 카드를 통해서 확인이 되네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의 어떤 진짜 깊이 있는 속마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의 깊이 있는 진짜 속마음,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 불안함이 보입니다. 뭔가 지켜야 될 게 많나 봐요, 이 사람은. 책임져야 될 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러분을 갈망해도 나는 너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놔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 그런 감정이 좀 크게 보여요. 자, 첫 번째 운명의 수레바퀴가 떴어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 뜬 걸 봤을 때요, 여러분에 대해서 되게 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강렬한 끌림, 열망, 매력 이런 것들을 느끼는 부분이 확인이 되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뭐 자기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막 떠오른다라든지, 아, 너를 통해서 나는 좀 더 이제 색다른 끌림, 매력을 느낀다라든지, 그러니까 좀 강하게 팍 이렇게 꽂히는 건 있어요. 근데 그 강한 꽂힘이 오히려 이 사람을 좀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두 번째 더 문 달 카드 뜬 걸 봤을 때요, 달 카드 자체가 되게 좀 다운되고 좀 이렇게 힘든 카드긴 하거든요. 불안하고 감정을 잘 쓰지 않는 그런 카드라서 자신의 감정을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끌리고 흔들린다라는 게 자기 입장에서는 되게 좀 혼란스럽고 힘들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서툰 사람, 그리고 누군가한테 마음을 주는 게 되게 좀 겁나는 사람, 그리고 자기 감정 자체에 대해서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 기본적으로 좀 우울함과 기복이 있는 사람, 이 사람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고 마음 쓰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죠. 거기다가 또 세 번째 황제 카드가 똑같이 뜬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뭔가 자존심도 센 것 같고, 자기가 지켜야 될 거, 신경 써야 될 거, 뭔가 자기가 뭔가 자존심을 이렇게 유지해야 될 거, 이런 게 커 보이고, 여러분에 대해서 되게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자기 체면 위치 이런 게 커서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기본적으로 자라오거나 살아온 게 해야 될 거, 의무감, 감당해야 될 거 이런 게 너무 크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약한 모습 보여주지 않고 되게 자존심이 세다 보니,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을 쓰는 거, 뭔가 자기를 내보여주는 거 이런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게 크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밑에서 첫 번째 월드 카드와 두 번째 은둔자 카드가 떴어요. 사실 이 두 가지 구조는 어떤 감정의 매듭을 짓고 또 차분하고 가라앉히는 카드긴 하거든요. 결국에 여러분한테 끌리는 마음이 있어도 자기는 그 감정 자체에 어떤 좀 봉인시키듯이 매듭 짓듯이 그렇게 막 과하지 않게 하겠다. 나는 내 나름의 어떤 마음의 바운더리를 정하겠다라는 게 보이고, 너에 대한 내 감정을 그냥 가라앉힐 거야. 차분하게 할 거야. 그렇게 쉽게 드러내지 않을 거야. 라는 것도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마지막 선카드 봤을 때는 그래도 여러분이 주는 어떤 강렬한 끌림과 에너지, 긍정적인 기운이 있어요. 왜냐면요, 운명의 수레바퀴도요, 이 메이저 카드 중에 가장 강렬한, 가장 에너지 센 카드고요. 인생의 추나추동이라든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흐름을 나타내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고, 선카드도 이 메이저 카드 중에 가장 뜨겁고 열정적인 카드, 정오의 태양 같은 카드예요. 이 두 가지 카드가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속마음에서 떴다라는 건, 본인이 아무리 불안하고 본인이 아무리 마음을 매듭짓고 티내지 않고 자기 자존심 입장 지키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여러분이 주는 그 강렬한 끌림, 그리고 여러분이 주는 영향력을 뭔가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애나 썸으로 봤을 때는 사실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을 정리하고자 하고 불안한 것도 있고 자기 입장, 자존심 지키고자 하는 게 큽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실 여러분한테서 느끼는 에너지와 열정이 커가지고 정리가 쉽게 안 되고 놓치고 싶지 않은 거,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이 같이 쌓여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단절로 봤을 때도 사실 이 사람의 깊은 마음에서는 여러분이랑 이어지고 싶어요. 왜냐면 운명의 수레바퀴 자체가 대표적인 제외 카드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한 갈망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사실 이제 그런 갈망 자체가 스스로를 너무 이제 갉아먹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정리를 하려지만 또 정리가 안 되고 떠오르고,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또 일반적인 관계 안에서 뭔가 이제 이성적인가 연애적인 거, 뭐 애정적인 게 좀 가능하시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자꾸 흔들리고 끌려요. 근데 이 흔들림이 자기한테 있어서는 되게 부담이에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끌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위치, 상황 지켜야지 하면서도 여러분이 너무 이제 에너지가 좋으니까 그 에너지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이신 관계에서 연애나 썸, 애정 이런 게 전혀 아닌 관계라고 했을 때도 보면 여러분이 주는 좋은 영향력에 이 사람이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자꾸 의심하게 되고 좀 자꾸 방어적이게 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가까워지는 것이 되게 부담스럽고 자기 입장, 상황, 지켜야 될 현실 이런 것들을 더 지키고 싶어하는 모습이 전체적인 카드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번 카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관계의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봤을 때 두 분의 관계는 뭔가 서로 간에 있어서 이제 새롭고 조율해 가면서 좀 더 이제 신중하게 흘러갈 모습이거든요. 뭔가 둘 사이가 좀 더 이제 진득하고 진솔하게 교류해 가면서 좀 이전까지와는 다른 흐름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흘러간다의 기운으로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 러버스가 떴어요. 이 러버스가 떴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연결, 이어짐, 서로의 감정 교류, 애정 교류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의 기운이죠. 자, 근데 러버스 다음에 데스 카드, 그 다음에 교환 카드가 떴어요. 데스 카드가 떴다라는 건 끝과 시작이고 에너지 전환점이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얘가 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짜 이제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전까지와는 큰 변화와 전환점을 맞이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큰 변화와 전환점은 서로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전환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교환 카드 자체가 어떤 영적인 교류라든지 정신적인 이어짐을 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단순한 그런 표면적인 거, 도파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서로에 대해서 더 푹 이해하게 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정립되는 느낌입니다. 자, 밑에서 첫 번째 0번 풀카드가 떴어요. 새로운 출발 시작이에요. 이 새로운 출발 시작은 두 번째 힘카드를 봤을 때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신중하게 되고 서로를 좀 더 뭔가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는 이 힘카드가 뭔가 어떤 욕망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리고 좀 뭔가 맞춰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어가고 에너지를 쓰게 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놓지 않는다.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은둔자 카드도 좀 더 성숙한 태도로 관계를 대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카드는 확인이 됩니다. 이 은둔자 카드가 물론 뭔가 혼자만의 시간, 좀 내면의 고리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카드 흐름 맥락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긍정의 방향으로 가면서 이 은둔자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은둔자 카드도 이런 어떤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내면의 어떤 성수 이런 거를 뜻하다 보니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좀 더 깊이 있고 돈독해지고 에너지 있게 흘러갈 수 있을, 더 나아가서는 뭔가 좀 내면의 힘이 길러지게 되는 그런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연애나 썸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두 분의 관계가 애정적으로 마음을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긍정의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좀 더 깊어지는 신중하게 관계가 유지될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단절되신 관계로 봤을 때도 다시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이어지면서 뭔가 좀 이전에 있었던 관계와는 새롭게 완전히 신중하게 차근차근 흘러가게 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일반적이신 관계에서 연애, 애정, 썸 이런 게 가능하신 관계라고 했을 때는
뭔가 둘 사이에 애정의 기류가 흐를 건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게 반드시 막 썸 애정까지 확확 가기보다 좀 더 차분하고 신중하게 흘러가는 느낌이에요. 뭔가 둘이 관심이 있다라는 거, 마음이 있다라는 거, 그걸 알고 나서 되게 좀 신중하고 차분하게 흘러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관계에서 연애나 애정, 그런 게 전혀 아니라고 했을 때도 서로한테 그래도 좋은 기류, 교류할 수 있는 모습이고, 그러면서도 좀 각자 지켜야 될 상황 안에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서로 배려하면서 이어가게 되는 모습이다 라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관계 흐름은 뭔가 좀 안 좋았던 게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긍정의 흐름이다 보니 저는 되게 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비록 이제 상대방 분의 그 감정에 있어서는 사실 좀 쉽진 않았지만 그 쉽지 않았던 감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깨어지고 새롭게 나아가게 되는 모습이겠다라는 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조언 카드에서 썸머 카드가 떴어요. 이 썸머 카드는 대문자 예스의 카드입니다. 완전 긍정. 이 완전 긍정이 떴을 때는 어쨌든 그래도 이 관계의 흐름이나 이 관계가 여러분한테 있어서 힘듦이나 어려움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방향성을 잡고 나가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선택이 절대 나쁘지 않고 또 긍정적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카드라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한테 잘 되게 된다 라는 그런 메시지로서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리딩을 마치고 저는 마지막으로 카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제가 리딩할 때 하나의 카드로만 쭉 리딩을 했는데 바로 이 아르누보의 타로 카드, 프리미엄 타로 카드로 이렇게 리딩을 했습니다. 자, 카드 협찬을 받아서 제가 좀 이렇게 홍보를 드리려고 하는데 좀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 케이스 진짜 고급지죠. 너무너무 고급진 케이스, 그리고 이렇게 열면 예쁜 카드가 있습니다. 자, 완전 프리미엄 타로 카드인데요. 보시면 금박이 이렇게 위아래로 다 있고 뒷면에도 있고 앞면에도 있어요. 보이시죠? 금박. 그리고 그림체 너무 예뻐요. 그쵸? 완전 진짜 완전 예뻐요. 웹툰 보는 것 같은 카드 할 맛 나는. 자, 근데 카드가 좀 얇네요 하실 텐데 이게 카드가 얇은 게 아니라 개수가 적어서 그래요. 왜 개수가 적냐? 메이저 카드로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우선 유니버셜 웨이트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쉽고 배우기 정말 좋고요. 그리고 카드 구성은 이 메이저 카드 22장과 그리고 이 오라클 카드 4장과 그리고 블랭크 카드 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타로 카드는 이 78개, 78개의 이 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우기 너무 어렵죠. 힘들고. 근데 이제 메이저 카드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낮아서 공부하시기 너무 좋고, 진짜 좋은 건 뭐냐면 해설서가 정말 잘 돼 있어요. 저는 이 해설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해설서만 가지고 메이저 카드는 완전히 진짜 마스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카드들이 너무 조합이 잘 되어 있으니까 yes or no나 큰 흐름 안에서 보기가 굉장히 좋은 카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이제 속마음이라든지 이런 거 리딩하는 거를 보셨지만 사실 이 메이저 카드로도 정말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메이저 카드가 기둥이 되는 카드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메이저 카드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깊이 있게 공부는 필요하죠. 그런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설서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르누보의 타로 카드가 정말 우리 타로에 관심도 있고 공부하거나 좀 더 이제 더 뭔가 좀 고급진 카드를 원하신다고 했을 때는 구매를 추천드리는 카드이기 때문에 댓글 고정에 제가 구매 링크를 둘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4번 카드 분들, 상대방분, 여러분에 대한 현재 속마음 어떤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 지금 속마음이 아주 그냥 혼돈의 카오스네요. 되게 힘들어한다. 근데 그럼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신중하려고 합니다. 티 안 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지금 여러분 때문에 지금 마음에 폭풍우가 휘말아치고 있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왜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좀 이렇게 고집이라든지 자존심 부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섞여서 보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타워 카드가 떴어요. 이 타워 카드가 떴다라는 건 진짜 좀 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 타워 카드는 말 그대로 이 탑에 벼락이 내려쳐서 천재지변이 난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냥 탑에 있었어. 탑에 있었는데 갑자기 벼락이 팍 치더니 탑이 무너지고 불나고 난 그 탑에서 추락하고 떨어지게 되고 얼마나 그 처참하고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 타워 카드가 떴을 때는 뭔가 좀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나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는 충격을 받거나 혹은 뭔가 이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굉장히 큰 에너지 변화, 전환 이런 거를 느낄 때 나올 수 있는 카드다라고 해서 타워 카드가 떴을 때는 사실상 이제 여러분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이 엄청난 감정의 격변을 겪고 있다. 되게 힘들어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타워 카드 다음에 만약에 막 러버스 뜨고 막 뭐 좋아하는 카드 뜨고 막 이러면 막 여왕제 뜨고 이러면 그런 되게 큰 에너지 전환을 겪고서 여러분한테 빠졌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타워 카드 다음에 달 카드가 떴어요. 더 문 카드. 이 더 문 카드까지 떴다는 건 이 사람 진짜 지금 엄청난 괴로움과 힘듦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더 문 카드는 되게 불안하고 우울한 카드입니다. 그리고 감추는 카드고 솔직하지 못한 카드고 약간 좀 신뢰감이 떨어지는 카드긴 해요. 그리고 불안함과 우울함이 점철된 카드라서 타워 카드도 힘든 카드인데 더 문 카드까지 같이 나왔다라는 건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되게 좀 놀랄만한 소식이라든지 혹은 여러분 때문에 굉장히 당황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됐다라든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좀 우울해졌다 혹은 여러분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혹은 여러분 때문에 되게 안절부절 못한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되게 블랙홀 같은 혼돈의 카오스를 겪고 있다. 방향성 잡는 게 너무 힘들어한다. 사실 되게 우울하고 다운되고 되게 추락한 마음 같은 그런 걸 많이 겪을 수 있겠다라는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 세 번째 교환 카드가 떴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도 자기의 도리는 다 하려고 해요. 교환 카드 자체가 되게 신중하고 또 깊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 상황과 입장을 지키려고 하는 카드기도 하고 또 뭔가 정신력으로 버티려고 하는 카드 그리고 뭐랄까 원리 원칙 같은 거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고 좀 자기의 그런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카드긴 하거든요. 이 교환 카드가 떴다라는 건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래도 이렇게 편협하지 않게 어떤 기준을 잡고 신중하게 마음을 쓰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나름 또 여러분을 믿고 싶은 마음과 또 여러분과의 어떤 좀 차분하고 진정성 있는 교류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도 카드를 통해서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첫 번째 여사제 카드도 사실 이제 교환 카드처럼 되게 성숙하고 깊이 있는 카드예요. 근데 이제 여사제 카드 같은 경우도 뭔가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좀 더 이제 현명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고 여러분에 대한 뭔가 마음과 생각과 여러 가지 끌림이 있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는 되게 좀 잔잔하고 차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밑에서 두 번째 황제 카드 뜬 걸 봤을 때 어떤 자기 입장, 상황, 위치 이런 거를 지키고자 하는 것도 굉장히 크고 자존심 지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때문에 뭔가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 힘듦을 티내고 싶지 않아요. 교환 카드도 그렇고 여사제 카드도 그렇고 황제 카드도 그렇고 우선 기본적으로 위치나 지위가 되게 높은 카드고 그리고 되게 어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조심하는 카드입니다. 특히나 이제 황제 카드 같은 경우도 뭔가 이제 자기 바운더리라든지 자기 생각이라든지 자기 계획, 자기 현실, 위치 이런 걸 진짜 중요시하는 카드다 보니까 뭔가 되게 조심하고 신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카드를 통해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8번 힘 카드 뜬 걸 봤을 때도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긴 한데 그 에너지도 단순히 자신의 어떤 감정 표출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막 이런 억울한 표출, 막 괴로운 표출 이런 것보다도 내가 좀 더 견뎌보겠다. 좀 더 멀리 보고 신중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내면의 불안함과 두려움도 좀 더 내가 다스려 보겠다. 라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힘 카드 같은 경우도 지혜롭게 하려고 하는 카드예요. 뭔가 이런 감정을 드러내기보단 현명하게 나가려고 하는 카드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카드를 봤을 때 사실상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 애정, 애틋함, 감정 이런 거를 쓰기보다는 되게 좀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고 좀 더 깊이 있고 신중하게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섞여서 보인다라는 것이 카드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연애나 애정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사람이 뭔가 여러분 때문에 좀 충격받은 것 같아요. 놀랐다라든지 당황스럽다라든지. 근데 그렇게 충격을 받으면서 그럼에도 어떤 자기의 현실 입장 상황을 좀 더 이제 지키고 그리고 또 여러분에 대한 신의도 지키고 신중하고 차분하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단절되신 관계로 봤을 때는 그 단절의 상황 자체가 이 사람한테 되게 힘든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절대 새 출발하거나 이제 그 가벼운 느낌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참고 견뎌보려고 하고 일반적인 관계 안에서 이성 연애 썸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애정적인 게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우선 이 사람은 뭔가 조금 여러분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심해요. 감정 소모가.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우왕좌왕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티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자기의 자존심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관계는 연애썸 단절이 아닌 모든 관계를 포괄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다. 자, 그럼 여러분은 상대방 분에게 어떤 마음이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상대방 분에게 어떤 마음이실까요? 자, 보니까 여러분은 상대방 분을 놓지 못하는 마음, 계속 갈망하는 마음이 보입니다만 그런 부분 안에서도 답답함을 느끼고 또 여러분도 또 여러분의 상황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카드를 통해서 좀 확인이 되네요. 자, 맨 처음에 데빌 카드 떴어요. 자, 데빌 카드는 소유욕과 집착의 대명사죠.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끌리고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고 갈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데빌 카드가 떴을 때는 뭔가 비밀스럽고 은밀한 내가 좋아하면 안 될 사람을 좋아한다라든지 아니면 되게 본능적인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뜨거운 갈망을 느낄 때 나오는 카드기도 하다 보니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자꾸 이제 매이게 되고 신경 쓰게 되고 의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카드를 통해서 보이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전차 카드가 뜬 걸 봤을 때 단순한 집착이라기보단 이 사람에 대한 매력과 끌림을 느끼다 보니까 더욱더 감정을 쓰게 된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빠져들게 된다라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지금 이 두 장의 카드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상대방 분한테 되게 빠져들고 에너지 쓰는 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대방 분의 속마음에서 똑같이 이 교환 카드가 이 위치에 떴었어요. 이걸 봤을 때 여러분도 어떤 여러분의 지켜야 될 상황, 입장, 위치, 여건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그런지 밑에서 첫 번째 은둔자 카드 뜬 걸 보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티내지 않고자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티내지 않고자 노력해도 이 사람이 생각나고 의식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 행맨 카드도 자꾸 이 사람한테 매이게 되고 자꾸 이 사람 의식하게 되고 자꾸 이 사람한테 나도 모르게 맞춰주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도 좀 쉽지는 않다. 근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도 좀 자존심 상하고 싫죠. 그래서 어느 때는 여러분도 그냥 여러분의 그런 뭐 입장 그리고 여러분의 자존심 이런 거를 되게 좀 지키고 싶어하는 모습이 굉장히 크고 보면은 진짜 이제 여러분이 상대방 분에 대해서 의식하고 끌려하는 건 크긴 하지만 그런 의식과 끌림을 마냥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자꾸 브레이크가 밟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전체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뭔가 이제 상대방 분의 태도라든지 혹은 상황 이런 게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걸로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연애나 썸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상대방 분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열망과 집착이 있죠.
끌리고 있긴 한데, 상대방분한테 되게 영향도 많이 받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여러분도 너무 이제 애걸복걸하지 않으려는 느낌이고, 단절로 봤을 때도 사실 이 사람 놓지 못했어요. 정리 못했는데, 그럼에도 여러분이 또 아쉽다고 다가가긴 어렵고, 그리고 또 일반적이신 관계로 봤을 때, 뭐 일반적인 관계 안에서 연애나 썸, 애정 이런 게 가능하신, 이성적인 걸 생각할 수 있는 게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은 상대방분을 좀 되게 갈망하는, 은밀하게 원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보이긴 하거든요. 매력도 느끼고. 근데 그런 거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또 일반적인 관계 안에서 연애나 이성적인 그런 게 전혀 아니라고 했을 때도 뭔가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있어서 뭐 배울 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놓치면 아쉽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이 사람한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좀 집착하게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카드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 분의 여러분에 대한 진짜 속마음 어떤지 한번 카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방 분의 여러분에 대한 진짜 속마음. 자, 보니까 여기도 달 카드가 뜨네요. 진짜 불안한가 보다, 이 사람. 뭔가 말 못할 그런 힘듦? 그런 게 보이고. 자, 보니까 이 사람의 이 여러분에 대한 이 무의식 속 진짜 속마음 봤을 때, 카드 뜬 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금 더 내려놓고 정리하고자 하는 부분은 보여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때문에 본인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에너지가 많이 쓰이니까 이제 좀 그만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고 봐. 나 이제 조금 더 내가 갖춰지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이 좀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전에 여러분한테 마음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들이 이 사람한테 있어서 너무 힘들었고 뭔가 조금 너무 괴로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 괴롭자. 이제 나도 내가 좋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자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자, 첫 번째 저스티스 카드 뜬 걸 봤을 때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자기의 어떤 기준과 입장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지, 나도 내가 지킬 상황을 좀 지켜야지, 이런 것들이 좀 카드를 통해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안에서 좀 여러분을 계속 뭔가 그래도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은 있어요. 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기운이 있고, 두 번째 달 카드도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이라기보다는 꼭 뭐 상황 때문일 수도 있고, 이 사람 자체가 뭔가 좀 충격받은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쉽지 않아 하고, 세 번째 은둔자 카드도 좀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의 마음, 생각 이런 것에 빠져들기보다 그냥 좀 차분하고 조용하고 좀 그러고 싶은, 그러니까 나는 좀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나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이런 모습이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밑에서 첫 번째 교환 카드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어떤 자기의 자존심, 신념, 가치관, 자기가 지켜야 될 기준 이런 거를 지키고 싶대요. 보니까 뭐랄까 여러분 때문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도 이 사람은 되게 좀 대쪽 같은 사람 같아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지켜야 될 것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떤 기준들이 되게 명확해서 그런 것들이 흔들리는 게 이 사람은 좀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여러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분명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정하고 싶어 하고, 또 자기가 뭔가 자기의 그런 내면의 자아 기준 이런 게 흔들리는 게 싫고, 그래서 뭔가 좀 중심을 잡고 싶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섯 번째 데스 카드 뜬 거 봤을 때는 여러분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보면 뭐 은둔자 카드도 사실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카드고, 뭐 데스 카드도 사실 좀 끝과 시작이긴 한데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는 좀 내려놓고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매지적 카드 뜬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뭔가 좀 여러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끌림을 느끼는 게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새로운 출발 시작, 자기가 더 발전할 수 있고, 자기가 더 이제 스스로를 균형 잡게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나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여서, 사실상 지금 봤을 때 여러분한테 마음을 쓰는 게 없다면 힘들 것도 없겠죠. 근데 마음을 쓰는 게 있어서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드니까 혼자만의 시간 갖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새로운 출발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카드를 통해서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연애나 썸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쓰고 신경 쓰는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조금은 나만의 시간 갖고 싶어, 나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나 좀 나를 돌보고 싶어, 이런 느낌이고, 단절로 봤을 때도 사실 그 단절의 기운 때문에 본인이 어려워하는 건 있지만, 나도 이제 그만 이 단절을 받아들이고 좀 새롭게 나가야겠다, 이제 더 이상 너한테 휩쓸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하고, 일반적인 관계로 봤을 때도 뭔가 이제 연애나 썸, 이성적인 게 가능한 그런 관계라고 하셨을 때는, 일반적인 관계 안에서 제가 느끼기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좀 흔들린 게 보여요. 근데 그 흔들림이 본인도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러면 안 돼 하면서 그 자기 마음을 정리하고 올바른 길,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올바르게 가야 되는 거, 이런 쪽으로 더 이제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인 관계에서 뭐 연애나 썸, 애정 이런 게 전혀 아니다라 했을 때도 뭔가 좀 여러분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뭐 본인 느꼈을 때 좀 안 맞는다라든지.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그냥 뭔가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생각하진 않고, 그냥 어떤 기준과 현실을 지키면서 그냥 자기도 어찌 보면 여러분한테 조금 거리를 두고 나쁘지 않게 이제 좀 방향성을 정하려고 하는,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도 좀 좋게 생각하고자 노력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카드를 통해서 보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카드가 아니라 두 분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카드에서는 교환 카드가 계속 뜨네요. 이걸 봤을 때 제가 느껴지는 건 두 분의 관계가 뭔가 좀 원리 원칙이라든지 지켜야 될 상황, 현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나 보다. 그리고 달 카드, 은둔자 카드도 뜬 걸 봤을 때, 교류라든지 이어짐 같은 게 좀 쉽지가 않다라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사실상 지금 관계 흐름을 보면 조금 아쉬움, 그리고 뭔가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이어지는 데 있어서 좀 쉽지 않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다운되는 그런 흐름이 이제 카드를 통해서 보여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이 교환 카드 뜬 거 보았을 때도 각자가 지켜야 될 상황, 현실에 좀 더 치중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연락이나 필요한 소통 외에는 잘 안 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두 번째 매지션 카드가 떴어요. 이 매지션 카드도 어떤 새로운 시작, 발전을 나타내는 카드긴 한데, 이게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봤을 때는 얘도 좀 뭔가 이제 서로에 대해서 좋은 면을 보고 또 좋게 이어가긴 하지만 되게 조심스러운 느낌이고, 더 나아가서 각자의 어떤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이렇게 또 흘러갈 수 있어요. 왜냐면 세 번째 힘카드 뜬 걸 봤을 때 이 힘카드도 되게 신중한 카드거든요. 서로에 대해서 신경 쓰고 에너지를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적극적인 소통, 적극적인 감정 표류, 이렇게까지라기보다는 뭔가 조금 신중한, 그러니까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건 있지만 함부로 하지 않는. 왜냐면 이 힘카드 자체가 되게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에너지를 가진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은 이 카드에서 이 여성이, 이 예쁜 여성이 이 야생의 남성을 좀 다스리고 길들이는 그런 카드다 보니까 그만큼의 어떤 에너지가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만큼의 어떤 좀 애정과 순수함이 묻어나는 카드긴 하죠. 근데 이제 관계 흐름 안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 그런 적극적인 교류 이런 걸 하기에는 되게 조심스러울 수 있다. 근데 이제 밑에서 첫 번째 스타 카드 뜬 걸 봤을 때 그럼에도 관계가 좀 또 회복이 될 수 있는 기운은 있거든요. 그럼 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기운일 때 좀 잘 이렇게 좀 연결되고 하면 좋을 텐데, 그 기운을 맞이했을 때 오히려 또 각자의 시간을 갖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신중하고 회복될 수 있는데 뭐 지나친 배려라든지 혹은 너무 이제 조심스럽다 보니까, 은둔자 카드도
이제 교류하는 카드라기보단 내면으로 들어가는 카드고 각자의 시간을 갖는 카드다 보니 좀 관계 흐름에 있어서는 아쉬워요. 그리고 마지막 달 카드가 떴어요. 이 달 카드가 떴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상 좀 불안한 기운, 관계에 있어서 안정화되고 자리를 잡기보다는 그냥 서로가 좀 지켜야 될 상황 혹은 서로한테 좀 말 못할 그런 현실에 마주하고 관계 자체가 조금 감정 표현이 잘 안 되고 되게 우왕좌왕하거나 안절부절 못하거나 좀 다운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일 수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우리 4번 카드 분들의 관계 흐름은 다소 좀 에너지 소비가 되면서 좀 아쉬울 수 있다. 혹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 있고 교류나 소통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연애나 썸으로 봤을 때는 두 분의 관계는 사실 조금 쉽지가 않아요. 좀 멀어지거나 좀 이렇게 좀 공백기를 갖거나 조금 뭔가 우왕좌왕하게 되는 그런 조금 힘든 시기는 있고, 네, 그럼에도 저는 이런 회복의 시기를 좀 잘 활용하신다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단절로 봤을 때도 다시 이어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어질 기회들은 있거든요. 뭐 이런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든지 얼마든지 기회는 있는데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느낌. 그래서 좀 다운되는 느낌이고, 또 일반적이신 관계 안으로 봤을 때도 일반적인 관계에서 연애가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너무 지나치게 선지키고 신중하다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좀 필요한 이 소통이나 연락 외에는 잘 되지 않고 서로에 대한 속마음이 제대로 표출되지 않는, 조금은 이렇게 거리감 있게 되는 그런 관계 흐름이다라는 게 보여가지고, 사실상 이런 관계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 이런 아쉬움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4번 카드 분들이 저는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고, 그냥 이건 제너럴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전 여러분이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볼게요. 자, 조언 카드가 스프링 카드가 나왔어요. 자, 스프링 카드는 소문자 예스예요. 소문자 예스. 소문자 예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이 어떤 계획하고 방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좋게 흘러갈 수는 있지만 너무 과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조금 희망을 걸더라도 우선은 좀 에너지를 내려놓고 갈 필요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조금은 긍정이긴 한데 약간 미약한 긍정.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뭔가 행동을 하거나 결정하거나 방향을 정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한테 되게 지지하는 에너지를 주긴 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건 아니고 좀 상황을 보면서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든지 여러분한테 있어서 좋은 흐름, 긍정의 흐름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이제 다운되거나 기분 나빠지거나 힘들어지지 않으시고 어떤 방향으로든 여러분들한테 좋을 거라는 거, 그런 것들을 꼭 간직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은 이제 리딩 마치기 전에 카드 소개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아르누보의 타로 카드인데요. 제가 오늘 이 협찬을 받아가지고 이 카드로만 리딩을 했어요. 그래서 리딩 다 했으니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꽉도 상자도 너무너무 고급져요. 그쵸? 아르누보의 타로 카드 열어서 보면, 자, 우선은 프리미엄이에요. 완전 프리미엄. 왜 프리미엄이냐? 카드 자체의 퀄리티도 너무 좋고, 자, 여기 금박으로 다 쓰인 거 보이시나요? 와, 진짜 이거 눈부시죠? 그림체. 와, 이거 진짜 그림 미쳤어요. 너무 예뻐요. 그냥 계속 보고 싶고 무슨 웹툰 보는 것 같아요. 저 웹툰 좋아하는데 막 웹툰이 생각나는 그런 그림체에다가 유니버셜 웨이트 기반이라 가지고 진짜로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어떤 게 잘 돼 있냐? 설명서가 유니버셜 웨이트 기반이라서 우선 쉽고요. 설명서 진짜 최고예요. 너무 최고. 진짜 보면서 와, 너무 잘 만드셨다 라는 생각이 들고, PDF 설명서 진짜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특징이, 얘는
78장의 카드는 아니고 메이저 카드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메이저 카드와 제가 방금 마지막에 뽑았던 이 오라클 카드 4장과 그리고 블랭크 카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입장벽이 낮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기도 쉽고, 그리고 타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뭔가 이제 큰 기둥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해주는 카드고요. Yes or No나 큰 흐름에서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로를 진짜 해보고 싶은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거 정말 추천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리딩할 때 보여드렸지만 얘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거든요. 충분히 되다 보니까 저는 정말 이것도 자주 잘 쓸 것 같아요. 이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PDF 한글 해설서가 정말 잘 돼 있다. 진짜 최고. 그래서 우리 타로 카드 구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 고정해 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르누보의 타로 카드. 아주 프리미엄 고급 카드예요. 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